이번 영상에서는요, 학부모시라면 정말 모두 다 관심이 있을 만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대학 입시에 관련해서 이제 선생님의 의견을 조금 듣고 싶은데요. 수능 입시 관련해서 세종시 학부모님이나 아니면 학생들에게 들은 이야기라던가 반응이라던가 알고 계신가요? 저는 자랑을 하나 하고 싶어요. 자랑. 네, 저희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의 자제분이 조치원에 있는 학교를 다녀요. 네. 이번에 이제 3학년으로 이제 수능 시험을 봤는데, 처음에는 연세대에 합격을 했다고 했는데, 오. 그런데 어느 날 와가지고 이 선생님이, 서울대에 후보자 번호가 12번인데, 네네. 면접을 보러 오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하루를 좀 네네. 연가를 내야겠다고. 그럼 당연히 다녀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다녀왔는데 한 며칠 전이에요. 네. 아침에 그 학교 교장 선생님 전화가 온 거예요. 아냐고. 그 친구가 합격을 했다고. 와우. 그 학교에서는 정말 오랜 기간에 이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네. 아마 한 7, 8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대생이 네, 경사네요, 경사. 경사가 났죠.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네네.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플랜카드를 좀 걸고 싶다고. 자랑이죠. 네, 자랑을 하고 싶어서 플랜카드를 좀 걸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선생님 전화번호 드리고 네. 이제 그 선생님하고 잠깐 이 얘기를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느냐. 네. 아니면 이렇게 아이가 자기 스스로를 잘 만들어 갔느냐.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공부에 대한 욕심이 좀 있었대요. 그것도 있었고 이 이제 아버지의 직업 때문에 계속 옮겨 다니는 학교를 옮겨 다니는 생활을 많이 했는데 네. 옮겨 다닐 때마다 나를 무시당하지 않고 내가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공부를 해서 조금 아는 체를 하면 친구들이 자기를 야, 너 이거 뭔데? 이거 어떻게 해? 항상 물어보더라는 거죠. 이것이 자기가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됐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부모님은 그래서 뭘 도와줬냐 그랬더니 이 친구는 학원은 그렇게 다닌 적이 없는데 네네. 항상 수학 문제집을 그리고 이 친구가 수학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수학 문제집을 3단계로 이렇게 사서 기본 단계는 항상 패스를 그냥 하고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를 좀 강화해서 풀었던 그것이 계기가 되지 않았냐. 그리고 또 하나는 참 책을 많이 읽었다. 독서 교육이 이제 네. 잘 된 친구인가 봐요. 네, 항상 책을 곁에 두고 그렇게 읽었고 그리고 스스로 이제 자기 주도적이라고 말을 하죠. 저희는 이 자기 주도적인 그런 훈련이 참 학습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친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는 엄마는 나는 한 게 없어요. 별로 이 친구한테 도와준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냥 제가 한 것은 그냥 문제집 사준 거 외에는 네. 별로 없어요. 딸이 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사가 있어서 이게 이제 저희 여기는 동지역이 아니고 이제 읍면 지역에 있는 네. 소재하는 학교에서도 이렇게 경사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혼자 스스로 공부해서도 예, 이런 것은 좀 우리가 자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으로 오늘 좀 자랑을 하고 싶었습니다. 충분히 자랑할 만합니다. 그렇죠? 네, 네. 정말 그래서 그 학교 교장 선생님하고도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자랑할 만큼 아이가 열심히 학교 생활도 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좀 좋은 학교에 가는 그런 학생들은 자기주도 학습을 정말 잘 하는 그런 학생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독서 교육도 좀 많은 공부 잘하는 친구들한테서 들어볼 수 있는 비법인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학교 생활 기록부도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학교 생활 기록부는 어떻게 작성이 되는 거고 어떻게 작성을 해야 좋은 건지 좀 소개를 좀 부탁드려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한테는 참 어려운 영역이에요, 솔직히.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좀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 해서 고등학교 선생님들하고 좀 여러 고등학교 다양한 선생님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내가 어디를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라고 목표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학과를 중심으로 생활기록부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공주에 있는 모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기 되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네. 그 학교인데 여기에서 이제 3등 학생이 서울대 의대를 가고 1등, 2등 학생은 거기서 탈락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런 현상은 이제 생활기록부를 이제 의대를 가기 위한 그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생활기록부가 누적이 되어 있어야 이게 대학을 가서도 충분히 합격률이 높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 부분은 꾸준하게 우리가 기록을 하고 준비를 하고 해야 된다. 역시 부모님의 노력도 많이 필요하고 실제로는 선생님들도 그에 따라서 이 학생들한테 다양한 활동들을 제공을 하면 네. 이 생활기록부가 아주 충실하게 잘 만들어지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또 배우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 기록부가 이런 그냥 뭐 적혀지겠지 하는 게 아니라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또 이제 활용을 하는 것도 이제 좀 방법이 되겠죠. 학교 안에는 다양한 동아리들이 있거든요. 네. 이 동아리 안에서 나는 의대를 갈 거야. 그러면 그 생물이라든지 아니면 과학 쪽에 이쪽으로 좀 집중된 내가 동아리를 해야 되겠고, 아, 나는 경영 쪽으로 할 거야. 그럼 그런 쪽으로 내가 동아리를 활동을 해야 되겠죠. 이런 활동을 꾸준하게 생활기록부에 누적으로 기록을 하는 것이 현재는 전략적인 대응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자기주도 학습, 자, 두 번째는 독서 교육, 세 번째는 전략적인 전략적인 동아리 활동. 동아리 활동, 네. 그쵸.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대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025년도에 이제 새로 도입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고교 학점제이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고교 학점제가 아직 시행이 되지는 않았고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연구 시범 학교라고 하는데 연구 시범 학교를 통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고교 학점제를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문제가 다양한 교과를 운영할 수 있는 선생님들 인프라가 좀 필요하다. 선생님에 대한 인프라. 네, 저희는 학교 다닐 때 수학이면 수학 하나만 했잖아요. 네. 그리고 사회면 사회 하나였고, 근데 수학도 저희는 한 교과 안에서 통계도 배우고 로그 함수도 배우고 확률도 배우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모든 것이 다 교과로 분류가 된답니다. 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전문화돼서 좀 선생님들이 교육을 좀 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이 교과를 할 때마다 또 다르게 선생님들은 공부를 해서 이 교과 학습제를 준비를 고교 학점제를 좀 준비를 좀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보다 더 많이 필요한 건 아이들이 원하는 나는 대학을 입시를 위한 학점은 나는 어느 교과를 좀 해보고 싶다 했을 때 학교 선생님들이 준비하지 못한 교과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요즘은 원격 학습이 잘 되어 있으니까 온오프를 통한 블렌디드한 이제 온오프 학습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환경도 앞으로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이 고교 학점제는 생각보다
운영의 묘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 쉽게 잘 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쉽게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좀 많다. 특히 인력의 인프라 쪽에서는. 네,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글쎄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수학 같은 거를 예로 들어주셨는데 뭐 로그 함수나 뭐 지수나 뭐 이런 게 다 이제 세분화된다고 하니까 일단 다양성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겠지만 이제 인력 문제라던가 이런 거 우리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에 비해서 세종의 장점이 있다고 하면 세종은 굉장히 이제 그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고 넓은 지역이 아니고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해소할 수 있는 인력을 아니면 또는 우리가 지금 현재 뭐 공동교육 과정을 통해서도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고는 봅니다. 하지만 앞으로 좀 고민이 많은 정책이 아닐까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미애 선생님과 함께 대학 입시 그리고 고교 학점제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